자,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이해했다고 할 때의 그 이해의 기준이 무엇인지에는 글 전체의 내용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는 건데, 내용의 구조가 수평적인 구조도 있지만 수직적인 구조가 있어. 이게 더 상위의 내용이고 거기에 여기는 딸린 하위 내용이다. 그것을 1학기 때부터 계속 뭐라고 했냐면 어떤 의계라고 했지. 의계, 어떤 글의 내용 간의 의계들을 우리가 이해해서 마치 책이나 어떤 글을 펼치면 앞에 목차, 차례가 이렇게 큰 일, 작은 가나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글 전체의 내용의 구조를 의계처럼 이해하는 것,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내용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 구조도로 그릴 수 있는 것이 이해한 거야.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아주 짤막한 실제 수능형 지문을 가지고 왔어. 가장 쉬운 인문학 지문부터 가지고 온 거야. 처음 연습이니까. 자, 고대 그리스 사람들 중에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것에 행복을 답으로 제시한 철학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행복을 답으로 제시한 철학자들도 이러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는 각 차이가 있었다. 키레네 하파와 에피쿠로스 하파를 묶어 심리적 쾌락주의자라고 하는데, 쾌락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므로 쾌락을 선이라고 보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쾌락 추구를 통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고, 이때 쾌락이란 활동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기분 좋은 심리적 느낌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통해 고통보다는 쾌락이 더 큰 상태가 되면 행복한 삶으로 간주했다. 이 글 읽다 보면 사실 뭐가 빨리 들어오냐면, 머릿속에 이렇게 독자들은 연습이 되지 않은 독자들은 행복, 그 다음에 요 키레네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심리적 쾌락주의자, 요 어떤 어휘나 그 다음에 그 구절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빨리 들어와. 연습되지 않은 독자라서 그래.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여기만 먼저 이렇게 눈에 너무 인상적으로 눈에 띄었다, 이런 독자들은 사실 아직 덜 읽기가 연습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야. 자, 여기는 그럼 어쨌든 키레네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행복,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것을 무엇이다? 행복이라고 보았던 누구? 고대 그리스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누굴 가져온 거야? 그치? 그 사람들이 키레네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지. 근데 이 사람들 뭐라 부른다? 심리적 쾌락주의자라고 부른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은 곧 뭐다? 선이다. 그러니까 이 선을 통해서 무엇에 도달할 수 있다?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쾌락 추구를 통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본 거야. 예, 그러면 사실 이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맞지는 않아. 자, 일문단은 사실은 행복에 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그 두 가지 철학자가 키레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일문단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럼 여기만 본 사람들은, 일문단의 이 키워드들만 본 사람들은 행복, 심지어 쾌락주의자 이렇게까지만 보이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었지. 쾌락 추구를 통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쾌락이란 활동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기분 좋은 심리적 느낌. 이것이 곧 뭐다? 쾌락이다. 그리고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통해 고통보다 더 큰 상태가 되면 무엇? 행복한 삶이다. 사실은 순서상 본다면 이렇게 된 거야. 키레네 학파는 활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기분 좋은 느낌이 곧 심리적인 느낌이 곧 뭐다? 그게 요 심리적인 느낌이 곧 뭐다? 쾌락이다. 그런데 그 쾌락이 곧 뭐니까? 선이니까. 이 선을 추구함으로 해서 뭐에 도달할 수 있다?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그치? 잘 보면
여기만 보면 이게 틀리는 건 아니야. 이렇게 했고 다시 결과로 주장한 것이 이거고 그래서 또 뭐 할 수 있다. 순서상으로는 이게 분명히 맞아 보여. 근데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놓친 것이 간과 지나치다 그런 뜻이야. 놓친 것이 뭐냐? 사실은 잘 보면 요거지. 행복에 이르는 방법. 우리가 놓친 거는.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다? 요거. 이 사람들은 무엇?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곧 뭐다?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다. 라고 본 거지. 우리가 놓친 건 사실은 요거예요. 요거. 쾌락이 곧 행복이다가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것은 아닌데 여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사실은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견해로 제시한 게 뭐야? 두 개지. 심리적 누구? 쾌락주의자. 들에 다시 두 개가 있었던 거지. 심리적 쾌락주의자가 누구? 키레네 하파와 에피쿠로스. 자, 이걸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따라 해보란 뜻이야. 에피쿠로스 하파. 야, 너네가 글을 읽고 이렇게 문단마다 이렇게 내 문단 내용의 의계들을 이렇게 확인해봐야 돼. 키레네 하파와 에피쿠로스 하파들인데 이 심리적 쾌락주의자들은 무엇? 어떤 활동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기분 좋은 느낌. 이것이 곧 뭐다? 그것이 쾌락이고 이것이 곧 뭐다? 선이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추구하는 활동의 결과, 즉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곧 뭐다? 쾌락 추구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지. 그치? 쾌락은 곧 무엇이 된다? 행복이 된다. 행복한 삶이다. 라고 본 거야. 마지막. 고통보다는 쾌락이 더 큰 상태. 이것이 곧 행복한 삶이다. 라고 본 거지. 예? 자, 이 문단 그러면 그런데 키레네 하파와 에피쿠로스 하파가 추구하는 쾌락의 성격에는 두 하파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무엇의 차이? 쾌락의 성격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그치? 누구? 키레네 하파, 에피쿠로스 하파. 키레네 하파는 그중에 행복을 위한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육체적 쾌락만을 중시하였다. 아, 키레네 하파는 육체적 쾌락만을 중시하였다. 쾌락은 육체적 쾌락 한 가지 종류뿐이며 미래는 우리 능력 범위를 벗어나 있으므로 쾌락을 지금 즉시 직접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쾌락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이성을 사용했고, 자, 이성의 주 사용처는 뭐다? 쾌락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써야 한다. 또한 쾌락을 위해서는 도덕적 요구와 타인의 행복은 뭐한다? 무시하고 누구? 자신의 행복만을 쾌락만을 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키레네 하파는 쾌락주의의 역설에 빠지게 된다. 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쾌락주의의 역설이 뭐냐? 행복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쾌락을 추구할 때와는 달리 쾌락이 아닌 것을 추구함으로써 기분 좋은 느낌이 증가하게 된다. 요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지? 왜냐하면 기분 좋은 느낌이 곧 뭐야? 기분 좋은 느낌이 곧 뭐였었냐면 쾌락이었어. 그런데 쾌락이 아닌 걸 추구함으로 해서 쾌락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지? 앞뒤가 논리적으로 어긋났어. 이게 곧 역설이네. 요 역설. 쾌락주의의 역설은 쾌락이 아닌 걸 추구했는데, 그지? 육체적으로 쾌락이 아닌 것을 추구했는데, 요 말엔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걸 중시한 거니까, 육체적 쾌락이 아닌 것을 추구했는데, 육체적 쾌락이 아닌 것을 추구했는데, 기분 좋은 느낌. 결과적으로는 쾌락이 증가하는 어떤 모순이 발생한 거야. 따라서 행복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 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그치? 키렌의 합파. 무엇에 대한? 이 문단은 무엇에 대한이냐면 쾌락의 종류. 다시 돌아와 보면 쾌락의 성격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쾌락의 성격에 대한 견해차를 그 중에 누구? 키렌의 합파의 견해차 원이야, 그지? 견해차 원이 되겠지. 키렌의 합파의 견해. 키렌의 합파는 무엇만을 중시했다? 육체적 쾌락만을 중시했다. 그리고 육체적 쾌락은 미래의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없으니까 지금 즉시 육체적 쾌락만을 중시하다 보니까 지금 즉시 느낄 수 있는 쾌락을 중시한 거야. 그치? 또한 이 사람들은 이성을 쾌락 추구를 위한 도구로 이해했어. 아까 나왔었지. 그 다음에 도덕적인 것과 그 다음에 타인의 쾌락은 뭐였다? 무시했다. 또 중요한 게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쾌락 추구의 역설이 발생했다. 육체적 쾌락이 아닌 것을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쾌락을 느끼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지. 이게 바로 키레네 합파의 어떤 한계점이 되겠네. 그치? 요거. 키레네 합파의 한계. 쾌락주의의 역설이 발생했다. 쾌락주의의 역설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문단은 뭐 당연히 에피쿠로스 학파이지. 이러한 문제점, 어떤 문제점? 쾌락이 아닌 것을 추구함으로써 기분 좋은 육체적 쾌락이 아닌 걸 추구했는데 오히려 기분이 쾌락이 증가하는 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적 쾌락이 아닌 무엇을 정신적 쾌락을 강조하였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키레네 학파처럼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쾌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췄다. 그러나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의 종류를 고통을 수반하는 쾌락과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쾌락으로 나눠.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를 분류했다? 쾌락을 분류를 했네, 두 가지로. 키레네 학파는 쾌락을 딱 하나로 봤어. 육체적 쾌락. 근데 반면에 여기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고통을 수반하는 쾌락과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쾌락으로 나누어서 육체적인 쾌락은 순간적인 쾌감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쾌감이 사라지면 긴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억제되어야 할 불완전한 쾌락. 불완전한 쾌락. 즉 육체적 쾌락. 이게 바로 뭐야? 요게 지금 고통을 수반하는 쾌락이지. 위의 말을 빌려와 보면, 그지? 위의 말을 빌려와 보면 고통을 수반하는 쾌락, 육체적인 쾌락, 그것이 곧 불완전한 쾌락이다. 라고 본 거야.
요것. 그래서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쾌락인 정신적 쾌락.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쾌락. 이게 바로 정신적인 쾌락이네. 조금 더 뭐 한 거야? 얘가 육체적 쾌락보다는 더 고통을 수반하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쾌락이 되겠지. 그치? 요것. 불완전한 쾌락과 그러면 여기는 육체적 쾌락은 불완전한 쾌락이라면 정신적 쾌락은 뭐가 돼? 완전한 쾌락이 되겠네. 그지? 차이가 있었던 거야. 육체적 쾌락하고.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쨌든 쾌락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면서 불완전한 쾌락과 안전한 쾌락. 불완전한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고 정신적 쾌락은 뭐다? 완전한 쾌락이다라고 이렇게 대비해서 본 거야. 그리고 행복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피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성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비슷하네.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성은 육체적 쾌락을 증가시키는 데 쓰는 도구다라고 봤지만 여기는 이거 이 완전한 쾌락을 추구하고 불완전한 쾌락을 피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봤지. 여기는 이성을 능동적인 어떤 판단의 도구로 봤다면 여기는 이성을 단순 도구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순 도구로 봤다라는 점이 달라. 따라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적인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함을 행복한 상태로 봤다. 즉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함. 이게 바로 뭐냐면 정신적인 쾌락이지. 그지? 요 말이 정신적인 쾌락이야. 그것이 곧 뭐다? 행복이다. 라고 지금 본 거야. 행복이다. 그리고 어떤 활동의 결과로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쾌락을 증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보다 활동보다 고통과 불안을 제거하는 것. 다소 소극적이네, 그지? 고통과 불안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는,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다. 라고 본 거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의 학파. 정확히 말하면 요거지. 쾌락의 성격에 대한 견해차가 2야, 여기가. 그치? 2로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 했다? 쾌락의 종류를 분류했다. 그러면서 어떤 쾌락과 어떤 쾌락으로? 불완전한 쾌락. 이게 바로 뭐야? 육체적 쾌락이지. 초창기에는 육체적으로는 쾌락을 느끼지만 그 행위 과정이 끝나고 나면 긴 고통을 수반하는, 그래서 불완전한 쾌락이고, 완전한 쾌락, 이것이 바로 뭐다? 심리적, 정신적 쾌락이다. 그때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성은 쾌락의 종류를 판단하는 도구라고 본 것이고, 어쨌든 활동의 결과로서 쾌락이 중요하긴 한데, 이때 활동의 결과로서 중요하다고 할 때 무엇이냐면 고통을 뭐 하는 것, 감소시키는 것이 곧 뭐다? 이거지. 고통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곧 뭐다? 쾌락이고, 이것이 곧 행복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제시를 한 거야. 쭉 이렇게 다시
3문단의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 쾌락의 성격에 대한 견해차. 여기는 육체적 쾌락만을 중시했다면 여기서는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두 개를 나누고 차이점을 분류해서 기준 설명한 다음에 비교 설명한 다음에 왜 정신적 쾌락을 더 추구해야 되는지를 다시 설명한 거야. 행복한 상태, 결국 육체적인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가 행복인데 그것은 결국 고통과 불안을 감소하는 것, 제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어떤 행위, 행복, 쾌락, 행복이다 라고 본 거야. 자, 활동의 결과로 인해 생기는 기분 좋은 느낌, 이게 곧 뭐냐면 쾌락, 즉 선이었지. 이 삶의 목적이었던 심리적 쾌락주의자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행복한 삶이란 이성을 바탕으로 한 활동 그 자체라는 것이다. 여기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는데 행복에 대한 새로운 견해야. 이 사람은 활동의 결과로 인해 생기는 기분 좋은 느낌. 자, 이게 바로 누구냐면 심리적 쾌락주의자지. 심지어 쾌락주의자는 활동의 결과를 중시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 비해서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 그 자체, 즉 과정을 중시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네. 그치? 이게 차이야 지금. 심리적 쾌락주의자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은 심리적 쾌락주의자들은 활동의 결과로서의 기분 좋은 느낌, 쾌락이 삶의 목적, 즉 행복이라고 보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 그 자체가 곧 뭐다? 행복이다. 따라서 행복은 활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느낌을 추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이게 이제 지금 활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느낌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심리적 쾌락주의자들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무엇,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했네, 그지? 활동의 과정 자체가 무엇이다? 행복이다. 행복은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활동을 이성적 활동과 감성적 활동으로 구분했는데, 자, 활동의 구분이야. 활동을 구분했는데, 이성적 활동에 의한 쾌락은 감성적 활동에 속하는 쾌락보다 지속적인 만족을 주는 우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를 구분했네. 이성적 활동에 의한 쾌락과 감성적 활동에 속하는 쾌락은 정도적으로 차이가 있어. 뭐가 더 얘는 일시적이고 이성적 활동에 의한 쾌락은 더 지속적으로 만족을 주는 우월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인격을 잘 닦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성적 활동에 의한 이성적 활동이지. 그치? 자신의 인격을 잘 닦는 것, 이성적 활동이야. 이게 이성적 활동이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받아서 생기는 쾌락. 그치? 이게 이성적 활동에 의한 결과지. 그치? 요 쾌락은 뭐다? 지속적이어서 필연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성적 활동 과정은 때로는 유쾌하기는커녕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쾌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순간을 극복하게 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을 활동을 완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보았다. 쾌락은 필요 조건이야. 이 과정에서. 요게 차이네. 다시 돌아보면 이번에는 누구?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가져왔는데 이 앞에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한 견해. 이들은 심리적 쾌락주의자들은 활동이 결과로서의 쾌락, 이것이 곧 선이고 이걸 추구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보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활동의 과정이 곧 무엇이다? 행복이라고 본 거야. 요게 차이가 있네, 그지? 활동의 과정.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구분했다?
활동을 다시 돌아가 보면 두 개지. 이성적 활동과 활동의 분류. 이성적 활동과 뭐 감성적 활동. 이성적 활동과 감성적 활동으로 나누고, 이성적 활동이 곧 뭐다? 활동 과정에서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더 지속적인 만족을 주는 우월한 쾌락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차이라면, 우리가 앞에서도 저기 했던 것은 요 쾌락주의, 심리적 쾌락주의자들은, 여기에 나타난 이 쾌락주의자들은 뭐 활동의 결과로서의 행복을 중시했다면, 이게 차이지. 여기까지는 활동의 어떤 결과로서의 쾌락을 중시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활동의 과정으로서의 쾌락을 중시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차이가 있었던 거지. 우리가 글을 읽고 이 의계, 전체의 글의 의계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글을 제대로 다 읽었구나 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 그리스 철학자들, 심지어 쾌락주의자들은 활동의 결과를 중시했어. 그때 무엇? 활동의 결과로서의 기분 좋은 느낌, 쾌락 추구, 그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보면서, 키레네 학파는 육체적 쾌락만을 중시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신적 쾌락을 더 중시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활동의 과정으로서의 쾌락을 더 중시했다. 이게 심지어 쾌락주의자, 즉 키레네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와의 차이점이다 라고 본 거야. 어쨌든 다시 돌아가 보면 이 글 전체는 무엇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글 전체는 다시 보자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던 거고, 이 중에 다시 무엇? 활동의 과정을 중시하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키레네 학파가 있었던 거고, 활동의 결과를 중시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키레네 학파. 반면에 활동의 과정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이런 견해차가 있었다. 이렇게 사실은 머릿속에 전체의 구조가 또 간명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이 글의 전체 이 구조,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작게는 이런 의계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다가 머릿속에 모두 정리되었을 때 우리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읽다 보면 사실 너네가 이게 자꾸 어떤 이런 낯선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들이 눈에 너무 빨리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잘 안 들어와. 요거. 이 전체의 트리를 이야기하는 이게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저긴데, 잘 보면 다 뭐를 중시했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성의 역할을 중시했다라는 점은 공통적이지. 그지? 여기도 이성이 나왔었고, 그지? 여기도 이성이 나왔었고, 여기도 이성이 나왔었지. 이성적 활동을 중시한다라는 점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성적 행복 추구에서 이성의 역할을 매우 중시했네. 그지? 요 심지어 쾌락주의자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빠르게 이게 비교되고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구분되었을 때 우리가 잘 읽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보면 심지어 쾌락주의자의 입장에서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 키레네 학파가 축구한 쾌락,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한 쾌락, 여기 육체적, 여기는 정신적.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 여기는 뭐고, 요 세 가지는, 그렇지, 요 세 가지는
활동의 무엇? 과정을 중시했고 쾌락 추구 활동의 과정을 아니, 결과로서의 쾌락. 이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보았다면 여기는 반면에 여기는 활동이 무엇? 과정. 으로서의 어떤 쾌락을 더 중시했지. 과정으로서의 행복. 활동의 결과로서의 쾌락, 그것이 곧 행복이다. 여기는 활동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이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무엇일 뿐이다. 쾌락일 뿐이다. 라고 본 거지. 그치? 요게 그런 설명이 있었잖아. 그치? 쾌락은 뭐다? 활동을 완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본 거야. 차이가 있었네. 그치? 요약해보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것은 행복을 답으로 제시한 철학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행복을 답으로 제시한 철학자들도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는 각각 차이가 있었다. 예?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요 두 문장을 요약했을 할 수 있었어야 해.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 심리적 쾌락주의자들은 무엇을? 쾌락을 통해 행복에 도달하고자 했는데 육체적 쾌락을 에피쿠로스파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활동의 결과로 인해 생기는 기본적인 느낌, 즉 쾌락이 곧 삶의 목적이었던 거야.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쾌락이 곧 행복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활동 그 자체, 그것이 뭐다? 행복한 삶이고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필요 조건이 쾌락이다 라고 본 거지. 그치? 차이가 있었지. 쾌락, 고통, 행복. 정확히 말하면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 말도 같이 와야지. 쾌락과 고통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여기 와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그치? 이성적 활동 과정은 유쾌하기는커녕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쾌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극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쾌락은 이 어떤 활동을 완성해서 필연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뭐다? 필요 조건이다. 쾌락이 핵심이 아닌 거지, 이 사람은. 그지? 요런 차이가 있었다. 우리가 읽을 때 요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었어야 해. 자, 읽기의 기본적인 연습이야, 인문학.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시문을 가지고 이렇게 읽기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 1차 지필평가 끝나고 수행평가를 위해서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하는 어떤 제시된 자료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평가 판단해보는, 같이 판단해보는 이런 것들 같이 개별 수업, 모둠 수업해서 평가를 하고 나면 바로 요 비문학 독서 읽기 연습 수업 시간에 다시 이렇게 낯선 제시문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문단별로 읽고 이렇게 문단의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거야. 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뭐 모든별로도 테스트 해보고 할 텐데 읽기 아주 중요한 능력이니까 잘 따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나가서 열심히 공부들 해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현빈아 안녕히 계세요. 늦지 말고 들어와.